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더 많이 희생하고 양보한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늘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잘해주지만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내 딴에는 해줄 만큼 다 해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뒤에서 은근히 욕을 하고 따돌린다고 느껴져서 자괴감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자신 스스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도 자주 상대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 김명숙 씨는 사업에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면 대부분 식사값을 내기도 하고 친구들이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마치 자신의 일인 것 마냥 솔선수범을 하여 도와주려고 애쓰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친구들이 재미있는 곳에 놀러가거나 335 친구집에 모여서 수다 떠는 자리에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표현도 하지만 관계 패턴이 개선이 되지 않아 속상합니다. 그녀는 왜 열심히 도와주고 밥값도 내주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을까요? 그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친구가 내가 어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막 밀치는 거야. 그래서 발목을 삐끗했어. 근데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왔지 뭐야.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때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김미경 씨는 뭐 그런 거 갖고 신경 쓰고 그래. 난 아예 허리를 못 써서 며칠을 집에 누워 있었던 적도 있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더한 사람도 있어. 얼음판에 미끄러졌는데 뇌진탕으로 영영 못 일어나고 평생 식물인간으로 사는 사람도 봤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잊어버려. 생각해봤자 너만 손해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미경 씨의 말을 듣고 지금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김미경 씨 딴에는 위로도 해주고 그냥 털고 일어서라고 응원도 해주는 말인데 친구가 듣기에는 속상함을 이해받기는커녕 오히려 애기 마냥 그런 걸로 투덜댄다고 핀잔을 듣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김미경 씨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 선한 마음이었는데 말이죠. 아파서 어쩌니. 그만하니 천만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그 사람은 사과도 안 하고 가버렸어? 아휴, 내가 더 열받는다.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왜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까요? 김미경 씨의 부모님은 김미경 씨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열심히 성과를 내야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 너 괜찮아? 힘들지? 라고 이야기 듣기보다 그녀 또한 부모로부터 뭐 그런 거 가지고 징징거리니? 너 지금 그럴 시간이 있어? 성적이 떨어졌던데. 그래가지고 대학은 제대로 가겠니? 라고 핀잔을 듣고 자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녀는 점점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든 점을 하소연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대신 해결해줄 해결책을 찾아주거나 더 극한의 상황에 비유하며 감정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애착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애기 원숭이에게 진짜 어미 원숭이와 격리를 시킨 후 한쪽에는 젖을 주는 철사 어미 원숭이 인형과 다른 한쪽에는 젖은 없지만 폭신폭신한 헝겊으로 이루어진 어미 원숭이 인형을 놔두었습니다. 애기 원숭이는 과연 어떠한 어미에게 주로 안겨 있었을까요? 애기 원숭이는 배가 고픈 그 순간에만 철사 원숭이에게 안겨 젖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헝겊 원숭이에게 밀착해서 안겨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값을 내주거나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과 지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지를 한 번 더 헤아리며 이야기한다면 김미경 씨는 베푸는 자신의 선한 마음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치 않는 도움을 계속 주려고 하는 사람. 소상민 씨는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일들에 다 신경 써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되면 나서서 도와주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서 도와주다 보니 어쩔 때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인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 일처럼 도와주는데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해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 관계가 단절되는 지경에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억울하고 화도 나고 속상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늘 호구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애써 해주고 욕먹는 자기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도 남의 일을 자기인 일양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욕을 먹는 것일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착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지나친 친절에는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닌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빚으로 인식되거나 자신이 무능한 존재가 된 느낌을 갖게 되어 열등감을 자극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민 씨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절한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듯 보이는 친구에게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시간이 나면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가 자신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를 묻고 그 선에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도움의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달받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상민 씨는 타인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죠. 그는 점차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타인의 마음에 빚을 지게 만들거나 열등감을 자극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돈을 너무 안 쓰려는 사람. 오수경 씨는 친구들과 만나면 재미있게 대화도 나누고 집으로 친구를 불러서 맛있는 것도 해주는 사교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고 친구들이 자기에게 만나자는 연락도 점점 줄어들어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게 되고 자신이 한 번 밥을 사면 상대도 그에 맞는 수준의 밥을 사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주고받는 양에 비등한 느낌을 갖길 원하는 거죠. 자신이 늘 손해보는 느낌을 받게 되면 아무리 만나면 기분 좋고 마음이 편해도 그 사람을 점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수경 씨는 자신이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동등하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입니다. 면전에는 정성이 중요하지 돈이 뭐 대수야. 고마워. 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내가 쓴 돈이 얼만데 이런 걸 주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만. 하며 씁쓸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오수경 씨는 자신이 남들에게 열등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쓰는 돈보다는 더 대우받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수경 씨의 그런 행동이 남들에게는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서 자기 것은 내놓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수경 씨는 친한 친구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후 친구를 챙겨야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먼저 선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수경 씨 스스로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액수만큼의 선물을 먼저 챙겨주고 밥도 자신이 먼저 사줄 수 있는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또한 알게 모르게 뭔가 빚진 것 같고 열등한 느낌을 받곤 했는데 점차 자신의 마음 또한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 꽤나 민감한 편입니다. 주변 사람이 돈이 많아 보여도 질투가 나고 돈이 너무 없어 보이면 은근 자신보다 낫다는 편견을 갖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진 것에 비해 너무 인색해도 기분 나빠하고 쓴 돈에 대해 너무 생색을 내도 짜증을 내곤 합니다. 돈은 하나의 사물이지만 사람이 대할 때에는 우월감, 열등감, 비참함, 소외감, 자만심과 같은 무수히 많은 감정이 함께 생성되고 심지어 한 사람의 인격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인관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 손해보지도 섭섭하지도 않는다고 여겨질 때 돈을 쓰면서도 즐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적당히 돈도 쓰고 나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면서 나의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신세졌다는 느낌으로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손해본다는 느낌 없이 동등하길 원합니다. 그에 더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말이 통한다고 느끼게 되면 너는 나의 평생 친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겠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비교적 잘하는 편이고 자신에 대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분들에게 한 번쯤 생각할 시간을 가질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